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이 주장했던 말과 상반됩니다.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질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를 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한 권한대행은 총리 비서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계엄 당일 밤 9시경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사전 보고라는 말에 오해가 있었다며 국무회의 이전에 총리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고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입장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의미로 사전 보고라는 용어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맞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보도자료로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관해 어떤 말도 들은 바 없다는 겁니다. 김용현, 한덕수 두 사람의 엇갈린 말은 계엄법 때문입니다. 계엄법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계엄법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 주요 피의자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궁지로 몰고 있는 상황.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12.3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MBC 등 취재를 거부하고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자백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 총리도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 주장대로라면 사전에 계엄 건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열었던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탄핵 위기에 몰린 한 총리 측이 계엄 선포 건의를 사전에 알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등 절차에 그대로 참여한 것인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또 체포조 운용 계획은 당연한 계엄 사무라며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술 더 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은 당연하고 문제 삼으면 반국가 세력이라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사실도 공개적으로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씨에게 김 전 장관이 직접 여러 차례 자문을 구했고 노 씨가 구상한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인 수사 2단 결성 지시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계엄 선포 문서가 별도로 없다며 절차적 위법을 시인하면서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해 대통령의 수정을 받았다고도 밝혀 윤 대통령이 위헌적 포고령을 직접 본 뒤 최종 승인한 사실도 확인해 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소통하고 싶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MBC와 JTBC 등 12.3 내란 사태를 비판해온 언론들의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취재 불허를 통보받고도 현장에서 입장을 시도한 기자들과 주최 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면서 일부 언론은 결국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는 기자회견 취재 불허에 반발하며 역으로 현장 취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총리실은 한덕수 총리에게 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한 대행은 국회에서 증언한 대로 어떠한 사전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주장에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주장의 핵심은 결국 자신은 개헌법에 나온 절차대로 한덕수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겁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는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개헌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정식 국무회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런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의 말대로 한덕수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가 됐다면 피의자인 한 총리의 혐의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란을 방관한 걸 넘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보고받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면 방조를 넘어서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경찰 수사는 한 차례 비공개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김용현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언제 얘기했는지, 국무위원들과의 자리에서 발언, 한덕수의 발언, 선포된 다음에 조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면 4시간 반으로는 터무니없이 짧죠. 그러니까 좀 부실한 거 아니냐.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폭로로 누구 말이 맞는지, 한 총리는 얼마나 개입했는지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어떤 물증이나 증거 확보를 위해서 강제수사를 빨리 돌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모두 권한대행 신분이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국회 탄핵안 처리 이후에나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